우리 정보보호학과에 이 학부생 남자를 골라라 했을 때 이 60대 40이랑 거의 반반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굉장히 유니크하지가 않은 거잖아. 이 카디널리티랑 인덱스랑 왜 이렇게 이 인접한 관계냐면 예를 들어볼게. 중복된 카디널리티가 중복된 경우면은 우리가 대부분 논 클러스터 인덱스나 뭐 이걸 쓸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남자를 찾는다고 쳐봐.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할 거야. 그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인덱스 페이지를 열어서 1번 남자네. 오케이. 이 남자 들어가. 오, 남자야. 얘 데이터 갖고 와. 남자네 데이터 갖고 와. 남자네 데이터 갖고 와. 남자네 데이터 갖고 와. 이거 풀스캔이랑 똑같지, 양상이. 이것도 해볼게. 1페이지에서 갔어. 1번 남자네. 오케이, 갖고 와. 2번 남자네 갖고 와. 3번 남자네 갖고 와. 이건 그나마 나. 근데 우리가 결국엔 얘도 인덱스 페이지로 이 루트 노드에서 브랜치 노드를 다 타고 접근해야 되는 거지. 얘 또한 그렇지. 근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바로 데이터 테이블에 접근해서 인덱스에 필요한 비용을 없애고 우리 그냥 풀스캔으로 우리 연결 리스트 타가지고 그냥 바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유용하다라는 거지.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를 고려할 때 이제 꼭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디널리티야. 그래서 카디널리티가 굉장히 높아. 그럼 그 말은 그 값이 굉장히 유니크하다는 거겠지. 그만큼. 그러니까 카디널리티가 높을수록 이 컬럼에 대해서 우리는 인덱스를 생성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아까 위에서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 유니크 키 값을 왜 인덱스를 설정해 주는지 자동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 우리가 유니크 키라는 값은 결론적으로 값이 그 테이블에서 유니크하다는 거거든. 그럼 카디널리티가 굉장히 높겠지? 그럼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이 인덱스를 주로 웨어문을 사용할 때 굉장히 많이 써. 웨어 조건절할 때 where 뭐뭐는 뭐뭐 age는 30보다 클 때 뭐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쓰거든. 유니크한 값일수록 우리가 그 값이 정렬되어 있고 그 값을 풀 스캔해서 이렇게 찾는 것보다 그 인덱스 그 범위를 따라 들어가 가지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거. 그 부분이 값이 굉장히 유니크할수록 극대화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 말했으면 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그 생각해보기 내가 만들어낸 그 부분은 이 카디널리티와 굉장히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생각해보기. 우리가 왜 프라이머리 키의 오토 인크리먼트를 자주 사용하느냐. 이거는 사실 오피셜은 아니고 공부하면서 내가 느꼈기도 했고 그다음에 뭔가 그럴 것 같아. 한번 들어봐. 너네들이 평가를 해줘. 우리가 그건 있어. 우리가 그 기본 키를 설정할 때 자동으로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설정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 블로그를 정리하면서 굉장히 많은 블로그를 참고했지만
어떤 블로그에서는 또 어떤 영상에서는 이 클러스터드 인덱스하고 프라이머리 키하고 이거 그게 그거다. 이거 그렇게 같이 생각하면 대충 같다고 생각해도 된다. 라는 글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봤어. 근데 이건 헷갈리면 안 될 게 기본 키하고 클러스터드 인덱스하고 같이 생각하는 건 같이 뭐 묶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같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틀린 것 같고 왜냐면 일단 기본 키를 논 클러스터드로 바꿀 수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이제 그 특징이 그 상태로 테이블이 정렬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인덱스를 설정하는 이유가 이 웨어문이나 어떤 이런 조건절 같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럴 때 극대화가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 클러스터즈 인덱스 기본 키인데 이 기본 키로 막 뭘 찾지 않아 많이 웨어절에서 막 쓰지도 않아. 그러면은 그 상태로 정렬되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웨어로 만약에 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 갑자기 생각난 건데 뭐 주소? 주소? 뭐 주소? 우리가 뭐 주소로 만약에 웨어문을 만약에 이렇게 설정을 안 해주면은 이 주소는 이 길만 더럽게 길고 쓰지도 않으면 인덱스를 결국엔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그 기본 키는 클러스터 인덱스는 주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인덱스는 age야. age나 아니면 뭐 이름이야. 인덱스 얘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완전 그 밥벌레라고 하나? 그거잖아. 그래서 이런 걸 설정할 때 굉장히 많이 따져봐야 돼. 그래서 인덱스 설계를 할 때 무조건 이 클러스터드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쓰지. 왜냐면 기본 키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니까 조인 할 때든 뭐 어떤 거 할 때든 사실 기본 키를 가지고 하잖아. 그래서 클러스터 인덱스로 자동으로 생성해준 이유가 있긴 한데 무조건 이 클러스터 인덱스로 사용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일단 내용을 이제 탑재한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어, 위에 어, 인덱스가 굉장히 특히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수정과 삽입 삭제에서 굉장히 안 좋은 굉장히 안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메일하고 프라이머리 그 오토 인크리먼트로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제 수정 삽입 삭제가 굉장히 안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값은 스태틱할수록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주 바뀌면 이 값이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한테는 안 좋단 말이야. 봐봐. 이메일은 내 이메일이 영어로 이게 DLEKTL인데 그 2-6이야. 중학교 때 2학년 6반이라 가지고 2-6 네이버.com인데 내가 첫 번째로 가입을 했어. 두 번째로 뭐 지브라 123 애가 가입을 했어. 세 번째로 어 ZZZ 뭐 이렇게 가입을 했다고 쳐봐. 똑같아. 만약에 중간에 뭐 경찬이면 첫 번째 가겠네. 뭐 경찬이란 아이디가 들어왔다고 쳐봐. 경찬 골뱅이 네이버.com 이렇게 왔다고 쳐봐. 그러면 이 현재 세 개 있는 거 있잖아. 제브라, ZZZ
얘는 다 한 칸씩 밀리게 돼. 왜냐면 이 원본 데이터가 당연히 인덱스 페이지는 당연히 다 최신화가 되고 non clustered든 clustered든 이 테이블 자체도 다 밀리게 돼. 그러면 이 말이 다 밀리는 거지. 10만 개에서 99,999개가 다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그 뭐지? 한 가지 예를 보여주는 이유 그 영상이 하나 있거든. 하나 보여줄게. 어... 아 이거 맞나 영상? 우리가 이 분이 이제 실험을 한 거야. 나는 이 데이터를 10만 개, 10만인가? 10만 개까지 넣은 거야, 데이터를 10만 개까지 넣어가지고 이 시간을 계산을 한 거지. 난 10만 개까지 못 넣어서 사실 이 영상을 준비했고 이 시간초대가 0.66세컨드 뭐 타이틀은 뭐 5.35초 이렇게나 걸려. 이건 누가 봐도 오래 걸린 거고 0.66초는 생각했을 때 얼마 안 걸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이메일을 쓸 때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체크 뭐 토큰을 이메일로 할 수도 있지. 이메일로 확인을 할 수도 있잖아. 어떤 서비스를 할 때 이 토큰 검사를 이메일로 하는데 이 이메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이메일이 맞는지 아닌지 이 판단하는 그 시간초가 0.66초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떤 서비스를 클릭해 만약에 게시물을 들어가고 싶어. 그럼 이 게시물을 보는데 최소 이 지연 시간까지 합치면 1초는 걸린다는 거야. 최소 1초 이것만 하는데 굉장히 느린 거지. 근데 옆에 봐봐. 아 근데 이거는 아이디 잘못됐네. 예시가 쏘리. 이거 인덱스를 만들었을 때 인덱스를 생성했을 때 차이를 보여주는 거네. 아 이거 아닌데 뭐였지? 일단 예시는 넘어가자. 그래서 그리고 이거 아까 찬영이가 말한 거 우리가 어찌 됐든 이게 다 데이터란 말이야. 이것들이 다 데이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인덱스 키 값이 엄청 길어. 막 TTTT 뭐 이래. 뭐 이러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러면은 이거 다 데이터란 말이야. 데이터들이 다 여기에 존재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많은 자원을 소비하겠지. 그래서 이 오토 인크리먼트를 사용하는 아주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키값이 굉장히 작아. 1, 2, 3, 4 점점 커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바이트를 소모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숫자로 적용하니까 그래서 뭐 인덱스 관리할 수 있는 인덱스가 많아서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무튼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중간에 껴야 돼가지고 밑에 이렇게 더 해서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오토 인크리먼트는 자동으로 이, 이, 이 숫자? 이 ID 값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새로운 값이 들어와도 이 오토 인크리먼트 값은 항상 증가하니까 추가 삽입될 때 따로 밀릴 필요가 없어. 삭제될 때는 밀리겠지, 당연히. 그 중간 번호가 삭제되면 그 위에 중간 번호가 삭제되면 그 밑에 것들이 다 하나씩 한 칸씩 올라오겠지. 근데 그거는 모든 인덱스에서 그렇고 이 삽입 입장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란 말이야. 중간에 이제 밀리지 않는 게 오토 인크리먼트처럼 이 숫자만큼 간단한 게 없거든, 사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거고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고 A부터 Z까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오토 인크리먼트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다. 클러스터 인덱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삽입할 때 뭐 따로 뭐 추가 이런 작업들을 안 해줘도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라고 했었네. 이거 한번 다시 봐봐. 이거 내가 블로그 카톡에다 남겨줄게. 그래서 한번 쭉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오늘 약간 정리 같은 포인트. 결국엔 우리가 이 인덱스를 설계할 때 인덱스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인덱스는 이런 거다. 그래서 어떤 거에 인덱스를 잘 활용하고 어떤 거에 인덱스를 놓지 말아야 되고 이런 컬럼은 인덱스를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 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인덱스 설계를 해주면 성능적으로 성능적으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설계 기준을 굉장히 많지만 몇 개만 좀 생각을 해서 뽑아왔어. 먼저 1번. 카디널리티가 높을수록 우리는 인덱스 설계를 고려해야 된다. 위에서 설명 많이 했지. 이 데이터 중복도가 높으면 우리가 이 전체 그냥 테이블 스캔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인덱스 설계를 고려해야 된다. 얘의 반례로 얘 반례는 아니라 반증으로 이 옵티마이저 취사 선택을 또 들 수가 있겠지. 그리고 단일 테이블에 인덱스가 많으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테이블 아까 이거 240개인가? 몇 개였지? 240개 인덱스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인덱스가 많으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지 사실. 이 메모리도 한정적이고 힙 영역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런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데이터 우리가 저장하는 용량이 많아지면은 메모리가 작아지면은 속도가 많이 느려질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래서 인덱스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반증이지. 그래서 4-5개, 뭐 3-4개, 뭐 이 정도 권장한대. 데이터 변경 작업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고려해야 된다. 이거는 이거지. 잘 일어나지 않는 스태틱한 값일수록 인덱스 효율이 좋아질 것이다.
결국엔 이 말은 이 인덱스의 가장 큰 단점인 삽입 수정 삭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인덱스 페이지는 물론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이 전체 데이터까지 정리를 다시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덱스를 설정하는 컬럼은 최대한 변하지 않는 그런 값이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 말이고. 조회 활용도가 높으면 인덱스 설정이 좋은 컬럼이다. 사실 이게 가장 근본이지, 근본. 우리가 인덱스를 애초에 처음 생각했던 이유가 이 웨어 조건, 조인 조건, 뭐 이런 조건 등에 대해서 데이터 풀 스캔을 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 이 인덱스를 쓰는데 결국에는 이 활용도가 높지 않으면 얘는 그 방구석 벌레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지? 방구석 해충? 뭐 그런 그 이 공간만 잡아먹고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애밖에 되지 않겠지. 그래서 이 컬럼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는지 이 웨어에서 이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조인에서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뭐 이런 거를 고려해 보면 좋겠지. 그 조인에 자주 사용되는 열에는 인덱스를 생성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거든. 조인에서 인덱스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제 조인을 했어.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이 있어. 착착. 우리가 조인을 할 때 참고로 explain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우리가 그 인덱스를 뭘 사용했는지 어떤 느낌인지 보여지거든. 내가 이거 찍어놨는데. 이 show 인덱스를 하면 우리가 현재 이 테이블에 설정되어 있는 잠깐만 나 충전기 좀 갖고 올게. 여기서 인덱스를 볼 수 있고 우리 각 테이블에 어떤 인덱스가 되어 있는지 지금 프라이머리 키가 하나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가 자동으로 생성된 거 볼 수 있지. 컬럼 네임과 카디널리티 나오고 그다음에 인덱스 타입 이 비트리 알고리즘을 쓴다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explain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추후에 explain을 쓰고 쿼리를 써. 그러면 그 쿼리에 대해서 어떤 인덱스가 쓰였는지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북 테이블에서 인덱스가 쓰였대. 이 const 타입 const가 뭐냐면 이제 그 상수인 거야. 우리 그 range 스캔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유니크 스캔이 있었잖아. 여기서 유니크 스캔을 컨스트라고도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북 아이디는 1이니까 얘에 해당하는 값은 하나다. 그래서 컨스트 로스는 하나. 뭐 키는 프라이머리 키로. 이렇게 보는 걸 볼 수 있지. 그래서 explain 우리가 인덱스 실습을 할 때 explain을 쓰면은 어떤 인덱스가 사용됐는지 몇 개의 인덱스가 사용됐는지 볼 수가 있거든. 근데 이 조인에서 보면 이 우리가 인덱스를 결국엔 조인은 뭐 외부 키하고 기본 키 우리 조인 조건이 있잖아. on이라고 하는 어떤 어떤 테이블에 기본 키가 될 수도 있고 외부 키가 될 수도 있고는 어떤 키의 기본 키가 될 수도 있고 외부 키가 될 수도 있고 이 조건을 사용하잖아. 이널 조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우터 조인도 그렇고 이 크로스 조인 아닌 이상. 근데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건 얘를 인덱스를 설정해 줘야 되나? 얘를 인덱스를 설정해 줘야 되나? 아니면 얘네 둘 다 인덱스를 설정해 줘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들 수도 있겠지. 이미 자동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기본키 외부키니까 자동으로 되어 있겠네. 아닐 수도 있지. 외부키라고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무튼 결과적으로 이 조인을 할 때 쓰이는 인덱스는 딱 하나야. 이 두 개를 다 인덱스를 걸어줘도 결국 쓰이는 인덱스는 하나야. 이거는 뭐 각자 explain을 통해서 한번 실습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어떻게 찾냐면 우리가 어떤 테이블이 있어. 어떤 테이블이 있으면은 이제 먼저 조인이 왜 그렇게 조인을 최대한 이렇게 최적화를 시켜라. 조인 이슈 성능 이슈가 굉장히 크다. 조인 성능 이슈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 그 데이터 성능 튜닝에도 조인에 대한 얘기가 빠지지가 않아.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풀 스캔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조인이 하는 그 내부 동작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A 테이블 얘가 A고 B야. 왜 그렇게 성능 거리는지 얘에 대한 ID 값이 있잖아. 이 on 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컬럼이 그냥 편하게 ID라고 할게. 얘도 ID라고 하고 뭐 A.ID, B.ID겠지. 얘에 대한 ID 값을 첫 번째 행을 그냥 읽고 이 값을 가지고 B로 넘어가.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똑같은 아이디가 있는지 풀스캔을 때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읽어. 얘에 대한 아이디를 가지고 와. 풀스캔 때려. 세 번째 갖고 와. 풀스캔 때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소에 하는 풀스캔 이 한 테이블에서 이 그냥 풀스캔 바로 때리는 거랑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거 두 개 때리는 거보다 이게 더 오래 걸려. 근데 만약에 삼중 조인 알아? 삼중 조인? 이게 만약에 세 개야. 세 개야. 그러면 왔다가 왔다가 경우의 수가 미쳤지.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조인에서 인덱스가 필요하다. 또 이걸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프라이머리 키를 왜 클러스터 인덱스, 이 유니크 키를 왜 인덱스, 왜 자동 생성을 해줬을까? 왜 자동 생성을 해줬을까? 생각해 보면 이 조인 조건이 사실 외부키잖아. 외부키 기본키잖아. 그러니까 이거 할 때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닐까도 싶어.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중요한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덱스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만약에 B의 인덱스가 있다고 쳐볼게. B 인덱스를 사용한다고 쳐보면 A에서 얘를 읽어. 그 다음에 얘를 풀스캔하는 게 아니라 이 얘의 값을 가지고 인덱싱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얘의 값을 읽으면 얘가 아이디가 3이야. 그러면 아이디가 뭐 만이야, 만. 3이면 만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 찾을 필요 없이 인덱싱 되어 있는 거 1,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뭐 루트 노드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1, 100, 1, 1000 쭉쭉쭉쭉쭉쭉 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다 찾을 필요가 없이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서 바로 찾으면 되지. 이 만 개를 다 찾고 있는 것보다 인덱스를 활용하면 얼마나 좋아. 이래서 유니크 값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와. 만약에 만이 1000개야. 이 만을 갖고 있는 애가 1000개가 있어. 예를 들어 볼게. 그러면 이 1000개를 골라서 그 중에 또 맞는 데이터를 1000번을 또 돌아야 돼. 이거 풀스캔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유니크 값이 중요하다는 이유야. 우리가 값이 여러 개면 여기서 또 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맞는 건지, 그 조건에 맞는 건지. 물론 이거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조인은 뭐 이런 식으로 조인 인덱스는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 끝. 그러고 그래서 여기 조인에 자주 사용되는 열애를 인덱스를 생성하는 곳이 좋다. 이거 이해 가지? 이제. 그리고 이거는 회사 면접에 이런 게 나왔대. 사실 회사 면접 인덱스 단골 질문이잖아. 단골 질문. 단골 질문. 근데 그래서 가지고 왔어. 멀티컬럼 인덱스에 대해서 얘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멀티컬럼 인덱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 단일 인덱스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 사실. 그래서 현재는 뭐 아이디 값이나 인덱스에 지금 뭐 이 인덱스 키 값이 아이디만 있는 경우야. 아이디만 있고 인덱스 여러 개 있어. 아이디 있고 뭐 에이지 있고. 근데 우리가 멀티 컬럼 그러니까 이 아이디랑 아이디가 뭐 몇 이상이고
age가 몇 이상이다. 뭐 이런 컬럼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where 조건도 뭐 and나 or나 between이나 in이나 뭐 굉장히 조건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조건들이 여러 개일 경우에 이 단일 인덱스를 이렇게 하나하나 만약에 이제 조건이 이름이 정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나이가 20살 이상을 찾는다고 이 커리문을 날렸을 때 그리고 이 두 컬럼이 인덱스가 이미 생성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조건을 사용하는 쿼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될 때 이 단일 컬럼 두 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중 컬럼을 고려해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중 컬럼을 사용하면은 사실 얘가 얘를 접근하면은 결국에는 접근하는 것도 자원을 드는 거잖아. 근데 이 한 번에 같이 있으면은 더 빠르니까 이런 거를 고려해봐라. 이런 거야. 그래서 AB 컬럼 바탕으로 데이터 탐색을 자주 할 경우에 단일 인덱스에 조회하는 성능보다 다중 컬럼 인덱스가 걸려있는 경우가 이제 데이터 액세스, 인덱스에 접근하는 그 액세스 줄고 뭐 데이터 힙 영역에 접근하는 그것도 줄겠지. 그래서 멀티 컬럼 인덱스를 이럴 때 고려해봐라. 멀티 컬럼 인덱스에서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 얘는 텍스트로 보여줄게. 스티커 메모 귀엽다. 스티커 메모로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EMP 넘버와 디파트먼트 넘버가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EMP는 인플로이고 디파트먼트는 백화점. 이렇게 돼버리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되는 쿼리문은 가정을 하는 거야. 디파트먼트 넘버가 우리 백화점은 1번 백화점이야. 1번 백화점에서 우리 그 고객들 1번부터 한 1000번까지 또는 뭐 여러 범위 우리 백화점에서 뭐 여러 인플로이 근데 고객이 아니라 직원 아닌가? 직원들을 이제 검색하는 그런 쿼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진짜 있을 거 아니야. 너네 막 사장이야. 사장이면은 직원들 이거 잘하고 있나? 이거 1번부터 1000번까지 이거 매출 좀 봐야겠어. 이러면서 굉장히 실, 실생활을 쓸 것 같잖아. 이거 들어가고. 좋구만. 그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이제 다중 컬럼 속성 이게 또 각자 뭔가 다 프라이머리 키 같아 보이지 않아? 그치? 프라이머리 키 같아 보이잖아. 인덱스가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중 컬럼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근데 다중 컬럼에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두 가지 경우를 보여줄게. 먼저 어, EMP 넘버를 먼저 하는 경우 EMP 넘버를 먼저 하는 경우 몇 번부터 몇 번까지니까 우리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니까 EMP 넘버에 해당하는
이 디파트먼트 넘버를 이렇게 찾겠지. 1번에서 찾고, 디파트먼트 1인지 아닌지 찾고, 2번에서 찾고, 3번에서 찾고, 이런 식으로 가겠지. 1번, 2번. 여기서 디파트먼트를 먼저 찾아. 1번을 찾아. 인덱스로 찾고, 이 찾은 것 중에 인플로이가 1번부터 1000번까지인 거를 찾아. 여기서 먼저 이 디파트먼트 1번인 데이터를 찾고, 이 데이터 중에서 1번부터 1000번인 것까지를 찾아.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괜찮아 보여? 경찬. 오, 찬영이. 나도 후자. 그치? 이게 다중 컬럼에서 인덱스에서 중요한 건 두 번째 컬럼이 첫 번째 컬럼에 의존해서 정렬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동등 조건을 가지고 있는 컬럼을 첫 번째 조건으로 해주는 게 좋아. 왜냐면 이것처럼 동등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전체 검색을 할 게 아니라 인덱스 검색으로 해가지고 바로 그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데이터 추출한 값으로 전체 검색을 할 필요 없이 이 후자의 그 범위 조건을 해당하는 그것만 처리해주면 되니까 이 다중 컬럼 인덱스에서 주의할 점은 이 뭐 둘 다 만약에 등호, 부등호 범위 조건 검색이면은 그 중에서 그나마 적은 데이터를 줘야 하는 컬럼 또는 동등 조건 이 컬럼을 첫 번째로 해주고 그 첫 번째로 먼저 걸러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면접 질문이 나왔대. 그래서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이분이 또 우아한테크 코스 하시는 분이더라고. 하셨던 분이더라고. 이거 왜 안 나오나? 나왔다. 제이온 이 사람인데, 뭐 이렇게 나왔어. 이 면접 질문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사실 이거 우리 했지? 이거 했지? 비트리 장단점 했지? 비트리 구조 했지? 뭐 다 했어. 그래서 오늘 인덱스 생각보다 길게 했는데 이 정도 인덱스를 했으면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덱스에 대해서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했으면 나 인덱스 좀 알아. 이 정도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고 이거를 사실 들었을 때 이해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진짜 이해하는 거하고 다르거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보내줄게. 그래서 내 블로그야. 여기서 한번 좀 쭉 보고 한번 다시 쭉 보고 이해 안 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스스로 정리하거나 나한테 물어봐도 좋고 한번 쭉 보고 인덱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쭉 했으면 좋겠어. 지금 봐. 지금 어차피 10시까지 시간 좀 남아있으니까. 경찰아 녹화 꺼도 돼. 고마워.
지금 한번 쭉 보고